첫 번째로 구조개혁의 배경입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부분입니다. 대학 입학 자원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서 대학의 미충원이 확산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부실해지고 대학의 경영이 부실해지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이런 부분의 역전과 또 2020년 이후, 특히 23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숫자가 아직까지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다고 하나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에 진학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 준비생을 할 수 못하니까 다른 길로 찾아가는데 잃어버린 그 시간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국민의 삶의 질이 더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건실한 노동의 가치성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한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을 두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가져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겠고 그 경쟁력에 높아지는 부분의 견인차를 반드시 전문대학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감소한다 해서 2013년도부터 미달적인 부분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서울에 근접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으면서 지방과 도시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도시에 존재하는 학교와 농촌적 기반을 존재하는 학교. 하지만 학생들이 미래는 똑같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평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게 되고 그 서열에 따라서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그런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할 때까지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간주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난국을 타파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주요 내용으로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학의 체질적인 구조를 바꾸어 보겠다. 즉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산업체로 나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전공들과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와의 미스매칭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취업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취업의 질적 보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법 제도적인 기반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 개선입니다. 대학들은 이제 설립 목적과 유형 혹은 그 대학의 재정적인 규모, 교육적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할 수가 있으나 공통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도 공존을 위해서 같이 공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기서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신뢰성의 제고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평가 체계가 얼마나 완숙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그 결정의 척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위원 또는 문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 감축 비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셋째적으로서 전문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등록금은 계속 한정되어 있고 대학 경영 자체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인 하락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재정 분야의 확대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검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전문대학은 90% 이상이 다 사립대학입니다. 이 사립대학은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의 책무를 부담하는 특허를 받은 사인입니다. 사인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는 그럼 퇴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진입은 하는 것도 어렵겠고 진입이 되고 나서는 퇴출까지도 막아버리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
현재 어떤 분이 독지가가 이런 교육기관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같이 이제 합시다라고 손잡을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구조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도 만들어진 지가 거한 5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각으로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업교육, 특히 이제 고등 직업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그 숲에 대한 운영 주체를 누가 볼 거냐, 교육부에서 갈 거냐, 노동부에서 갈 거냐, 뭐 외국적 사례들도 확실한 결과는 많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교육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때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는 집단과 지원받지 못하는 집단의 결과는 상이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자료를 보시면은 대학 참으로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만 1인당으로 봤을 때 전문대학의 2배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폴리텍이라는 부분, 학위과정까지도 지금 가져갑니다만 이 폴리텍이라는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2013년도 자료입니다만은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 국고 지원의 약 14%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대학 학생이 1인당 받는 국고의 44%, 폴리텍 학생의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가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균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선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의 교육복지적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입니다. 대학을 설립하신 사람의 교육적인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목표의 설정, 그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의 선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나는 자유롭게, 나는 법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간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던 생태계적인 변화의 환경에 적응해 왔던 것을 어느 순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는 획일성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는 여기에 나타났을 때 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양성 속에서 균형성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새겨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대학을 슬림화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여나가는 그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봤을 때 다양한 대학의 설립의 배경과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 속에서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표적 제시와 더불어서 그것이 나아가야 될 침파적 역할을 해줄 때 정부의 드라이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부분으로서 얼마 줄이십시오, 정원의 몇 프로를 줄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드립니다라는 식의 부분에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힘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 단기간의 실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되돌아올 때 너무나 큰 눈덩이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찌되든 간에 우리가 가르친 교육 체계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졌을 때 이 직업의 질이 높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전문대학의 교육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학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성을 보이지 않게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먼저 선제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그러한 착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타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산업체를 끼고 해서 도심에 있어서 성과적 지표가 좋으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에 논의를 좀 더 활발히 해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면역력을 더 키워놔야지만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외부적 요인과의 경쟁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를 움직일 때 머리만 가지고 그 사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팔과 다리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연계하는 허리가 튼튼해야지만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건전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자기가 건전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은 직업의 선호도를 봤을 때
단순 기능을 가진 기능공들이 대우받는 사회, 급여로서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될 것이며 우리가 예전에 4대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고등학교를 성실히 다녔고 학력이 좋은 학생이 있고 모범생일 거다. 혹은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조금 농띠를 부리고 이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었고 불량스럽다. 이런 예단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학생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입시적 자원이 가다 보면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들은 하나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 떨어지면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어버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일부의 학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즉 일반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간에 고등교육의 양대 축입니다. 한쪽은 연구를 중심으로 간다고 한쪽은 직업교육을 가는 중심의 축이 대등소이하게 가면서 여기서 이중 나선적 DNA 구조로 가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같이 발전해야지만이 우리는 다가올 학력 자원 감소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